일정을 말씀드리면 방문각 손해평가서에서 요약 그리고 기출문제 그리고 예상문제를 한 권으로 이 한 권만 보는 걸로 그렇게 해서 시험장에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업무방법서 중에서 여기에 핵심만 모아놨기 때문에 그것이 혹시 필요하다면 이 한 권에다가 수작업으로 기재를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한 권으로 성분을 좀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한 권에는 예상 문제를 공부를 어떻게 하고 그리고 기출 문제를 보면서 시험이 이렇게 나오겠구나. 지금의 패턴은 보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패턴을 잡고 그것을 예상 문제에서 확인하고 부족한 거는 이제 기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권으로 합격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 권으로 합격하기. 그 요약 기출 예상 문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한 권으로 성분을 봐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것만 잘 해도 한 80점 정도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문제 정도 실수하더라도 합격은 이상이 없다 해서 한 권으로 성분을 지금부터 거시기 바랍니다. 한 권으로. 그러면 어떻게 구입하느냐? 네이버에서 방문각 북스파라고 해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권을 한 권으로 된 요 구매를 하시면 되고 6월달, 7월달은 기출 예상 문제를 풀 거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출 문제가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출제위원들이 최소 2차 2과목, 1과목 할 때 각각 한 3명씩 정도가 되기 때문에 11회까지 하면 연 인원이 66명이 만든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제 아무리 문제를 만든다고 해도 이런 문제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혹 7회, 8회 때는 한 문제가 숫자가 잘못돼서 전원 정답 처리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다 그런 경우가 이제는 점점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7회, 8회, 9회 때까지는 15점을 전부 다 점수를 줬어요. 그러니까 합격률이 높았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8월 달에는 모의고사를 한 3번 정도 볼 거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책을 보면서 문제 풀이를 기출 문제 풀이를 먼저 하고 그리고 2차 1과목과 2과목 중에서 2과목에서 적과점 품목까지 먼저 진도를 나가야 1과목은 탁탁 찍으면 답을 보면 알 수 있기 때문에 설명을 요하는 것이 2차 2과목이 좀 많단 말이죠. 그래서 2차 2과목을 다음 시간 정도까지 하고 적과점 품목까지는 문제 풀이를 조금 해줘야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요. 설명을 듣고 하면 안 풀리는 것도 빠르게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2과목의 기출 문제를 적과점 품목을 해놓고 그 다음 1과목과 2과목을 3시간 나가야 진도가 맞아 떨어집니다. 1과목은 하루에도 끝낼 수 있을 정도로 탁탁 찍으면 된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교재는 이제 중간에 보면 2차 2과목이죠. 2과목은 226페이지입니다. 226페이지를 펴시면 됩니다. 자, 226페이지가 2차 2과목의 기출 문제로 되어 있고 끝나면 예상 문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괄편에 보면 이렇게 4페이지, 앞에 4페이지 보시면 1과목과 2과목의 페이지가 어떻게 찾기 쉽게 되어 있습니다. 2차 2과목은 몰라도 논작물, 밭작물, 적과점 순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있으면 딱딱 넘기면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총괄 페이지는 4페이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제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부터 이제 여러분이 딱 한 번 듣고 서너 번 연습하고 그 다음에 기재하고 시험장에 가야 된다 생각할 정도로 이제 긴급한 사항이 됐다 하는 부분에서 합격을 위한 공부 방법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특히 이 과목은 먼저 개념을 먼저 정립을 하자. 그래서 머릿속에 백지에다가 적과점 풀 때는 착각함수 어떻게 풀지, 밭작물, 논작물의 수확량을 어떻게 구하지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쭉 앞글자를 써놓고 평조단 수미 쭉 써놓고 어떻게 하지, 다음 단계에서는 수확량을 바로 구하는 게 어떻게 하지 하는 거 시간을 줄이는 방법으로 공부를 하시면 제가 볼 때는 합격도, 그래서 공부는 비슷하게 했는데 실력은 비슷해. 근데 시험 당일날
내가 머릿속에서 얼마나 빨리 끄집어내고 포기할 거 포기하고 이렇게 해서 시간 관리를 잘하느냐, 이거 싸움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그래서 대부분 시험장에 가서 공부 한 70% 사람들은 한번 시험 어떠는가 보는 사람들이고, 실제로 한 30% 정도가 합격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10,000명이 시험 보면 한 3,000명 정도는 이제 공부했다, 내가 아는 문제만 나오면 하는 부분에서 합격 당락이 좌우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차 2과목은 10개의 큰 챕터로 나눠져 있죠. 논작물, 밭작물, 적과전, 과수 16종, 과실 6종.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가 지금부터는 들으면서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세모해놓고 포기할 생각을 하자. 그래봤자 15점이에요. 포기한다 해도. 그리고 적과전 품목은 반만 포기해도 되니까 부분 점수가 있단 말이죠. 착과감소보험금, 나무손해보험금은 점수 획득, 과실손해보험금은 세모 또는 포기.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해야 전체적으로 시간 관리가 가능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무지개 카드 공부 방법인데 이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죠. 저도 이제 기출문제 완성을 하고 예상문제, 그리고 백선도 지금 이제 작업해서 6월 초가 되면 한 10일경에 단톡방에 올려서 백선도 지금 바뀐 규정으로 먼저 해놓고, 그 다음 무지개 조도 해서 뒷면에다가 내가 수험자 입장에서 한번 적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밭작물의 생산비 보장 밭작물이 뭐지 했을 때 탁 보고 빨주, 노초, 파, 남색에 딱 가서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최대한 시간을 좀 줄이자 하는 부분이 있다. 그래서 수험생들이 하는 공부 방법 대부분 이렇죠. 강의를 듣고 책을 보고 문제를 풉니다. 그리고 계속 반복을 하죠. 근데 막상 시험에 나오면 머리가 좀 하얘진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핵심은 많이 보는 것이 아니라 정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딱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수작업으로, 저도 기재를 많이 해요. 저도 예상문제 내면 자꾸만 이렇게 PC에서 자꾸 문제를 수정하다 보면 잘 틀려. 안 보여. 그래서 웬만하면 수작업을 해서 원고를 넘겨주는 작업을 많이 한단 말이죠. 직접 쓰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래서 옛날에 학교 갈 때는 A4지 그 10권 한 박스 사놓고 공부한 사람이 많았어요. 우리 시험이 결코 합격한 사람을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많다. 그리고 먼저 구조가 기억되고 내가 어떻게 풀지 평조단 수미를 해놓고 그런 구조가 기억되고 그 다음에 내용이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자. 무지개 카드 공부법. 그래서 되도록이면 색종이를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빨주, 노초, 파남부 해서 논작물, 밭작물, 적과전 하면서 계속 색깔로서 하다 보면 된다. 앞면에는 품목을 적어놓고 뒷면에는 요즘은 시기와 종기 이런 것들이 많단 말이죠. 밭작물에서. 그럼 그 뒷면에다가 아는 것은 빼고 시험 나올 만한 것 중심. 왜?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15점이 거의 나올 건데 시기 종기 인수 제한 사항들이 나올 건데 그런 부분들도 내가 시험 나올 것 같다 하는 느낌이 좋은 것만 적어서 공부하는 요령이 좀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하다 보면 공부할 분량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삼의 우수, 분량, 이런 부분 보통 이런 거에 대해서 연금별로 수확량, 그러니까 암기할 필요가 없죠. 주어질 거다 생각되는 거는 암기 안 해야 된단 말이죠. 빼고 꼭 암기해야 될 것만 추려내는 작업을 무지개 암기법이라 해서 색종에다가 적는 시험 나올 것만 하자 이거지. 그렇게 해서 정리하는 작업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조금 이제 지겨울 때가 있고 하면 노트북 LM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노트북 LM이다. 구글 환경에서 노트북 LM 쳐서 노트북 LM에서 바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사용해 보기, 사용해 보기라는 거 있으면 사용해 보기 클릭합니다. 그 다음에 이게 파일을 첨부하라라고 했을 때 그 파일을 제가 유튜브 그 파일을 갖다가 단톡방에다가 올린단 말이죠. 그걸 다운받아서 바로 올리기만 하면 그 다음 스튜디오에서 가서 퀴즈, 요약, 그리고 두 사람이 나와서 또 쉽게 설명을 합니다. 아마추어 수준에서. 그렇게 해서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은 이렇게
기계의 힘을, AI 힘을 좀 빌렸으면 좋겠다. AI를 통해서 하고, 아니면 챗GPT에도 들어가셔가지고 그 파일을 바로 들어가 해버리면 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수준으로 암기 팁 다 주세요 라고 해버리면 그 중에서 건질 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줄이는데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카드를 가지고 좀 하는 연습을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하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공부할 때 한번 떨어졌기 때문에 6회에 떨어지고 7회 때는 제가 아주 전국 수석을 목표로 공부했기 때문에 방에다가 논작물, 밭작물 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이 방법을 그대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게 뭐지? 적과전에서는 과실손해보험금에 대해서는 내가 포기할까? 좀 더 알자. 뭐 그렇게 다 적어놨어요. 과수 16 정도 벽면에 다 붙여놨어요. A4지로. 내가 부족한 게 뭐지? 이렇게 해서 벽지에다가 한번 벽에다가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제가 쭉 보니까 시험 출제는 나올 만한 문제가 출제되지 그 다음에 엉뚱한 문제가 나오더라도 X라고 풀면 반은 맞춘단 말이죠. 정 안 되면 X라고 푸세요. 그죠? 그런 그 순간적인 재치가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암기할 게 많은데 암기할 걸 최대한 좀 줄이자 하는 작업을 계속 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자, 2020년도 업무방송 개정사항은 총정리. 처음 공부하시는 분은 왜 필요하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새로 나온 것들이 시험에 나올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죠. 이게 한 15점 나온단 말이죠. 포인트를 찍으면 신규 품목은 생강, 녹두, 참깨. 이것은 시기와 종기. 그다음에 수학 적기가 어땠지? 그 다음에 수학량을 어떻게 하지 하는 게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죠. 제가 볼 땐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표를 공부할 때도 예상 문제 할 때도 그걸 올려놓았단 말이죠. 그럼 이런 것들은 나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신규는 생강, 녹두, 참깨. 이 중에 시험에 나온다면 참깨, 그죠? 기준 함수율이 나올 수 있다. 기준 함수율이다. 기준 함수 몇 프로죠? 그죠? 10%다. 그래서 우리는 매, 콩, 강, 참이다. 이렇게 암기했습니다. 그래서 15%, 14%, 13%, 10%. 이렇게 모든 기준 함수를 다 암기가 됐죠.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과목은 보험의 이해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 중에서 5점짜리 15점 중에서 내가 공부를 좀 리스트를 하자. 그 백순을 통해서 한 번 더 정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평년 수학량은 애매한 사항들을 이제 보니까 구체화 시켜놨기 때문에 이제 출제 오류가 없을 정도로 어느 품목이 나와도 됩니다. 그러니까 차 품목, 블루베리, 벼 품목 관계없습니다. 적과점 품목, 모든 품목을 15점이 나올 거니까 가장 확실한 15점이 평년 수학이 나온단 말이죠. 그럼 요거는 정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적용보험료도 15점이 꼭 나온단 말이죠. 보험료를 계산하라 하는 부분은 나오기 때문에 1과목에서. 그럼 농업수익 안정보험은 2과목에서 나올 확률이 높죠. 기대수입형일 때 구하라 하는 문제. 그 다음에 시기와 종기. 이게 15점이 나올 거란 말이죠. 5점에서 15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암기할 게 많습니다. 시기, 종기,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 시간이 가성비는 떨어집니다. 나오기는 5점에서 15점까지 나오는 게 확실한데 이걸 다 암기하려고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거는 판단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올 것 중심으로만 탁탁 찍자. 인수 제한을 쓰라 하는 품목이 그냥 간단하게 시험에 나오고 출제 오류가 없기 때문에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15점이 걸려있는 그런 거기 때문에 부분 점수를 가자. 시설 파트는 해가림 시설만 1과목에 한 번 되고 가축은 보상하는 죄가 뭔지 하는 부분에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예찰조사. 예찰조사는 기타 용어의 정의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국고보조는 다 알죠, 이제. 여러 번 공부했기 때문에 국고보조율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에서 순보험료, 영업보험료 중에서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는 나누더라. 이 부가보험료는 100%
정부가 지원을 해준다 이 말이지. 이 순보험료에 대해서 정부가 몇 품목과 적과점 품목일 때 자기 부담 비율. 그래서 시험은 보장 수준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90% 보장 수준. 자기 부담 비율은 10%죠. 20%, 15%, 15%, 20%, 30%, 40%. 기준은 처음에 가입할 때는 요거죠. 50%를 주는 거죠. 모든 품목은 여기 없는 품목들은 처음부터 순보험료 50%를 다 줍니다. 근데 워낙 많이 가입하는 몇 품목과 적과점은 33%, 33, 38%, 그리고 자기부담부 20%는 똑같이 50%를 주더라. 여기서만 암기를 하면 될 것 같다. 특히 몇 품목의 자기부담 비율이 40%일 때는 65%를 지원해 줍니다. 47, 48, 50 해서 요 품목들 이렇게 해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번에도 시험에 나오면 인삼에 대해서 나올 수 있죠. 1형과 2형이 통합되는데 그 중에서 가입시 연금과 가입시 연금을 주면 플러스 1년을 해주더라. 이식했을 때 2년을 해준다. 왜 그런가 하면 인삼은 보통 11월에 가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이 연말이 됐기 때문에 조금만 있으면 한 살 더 먹어. 그러니까 한 살 더 먹을 건 미리 예측이 되기 때문에 만 나이 기준으로. 그래서 요게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식재를 하고 가입을 이렇게 했을 때 2025년 5월 15일 날 가입을 했다. 그러면 식재는 2023년도 4월 15일이다. 이렇게 했을 때는 1개월, 2년 1개월이 나오면 월 미만 버려서 2년근이다. 좀 있으면 3년근 될 건데 플러스 1년을 해준다. 그래서 직파인 것은 3년이고 이식한 것은 잘 죽습니다. 더욱더 정성을 기울이기 때문에 플러스 2년을 해줍니다. 그래서 4년근으로 된다. 이 부분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보장 방식이 변경이 되었죠. 수확 감소 보장 방식, 즉 생산비 보장 방식은 대관 소찰이다 해서 크게 피해율을 보고 자세하게 해서 손해 정도 비율을 확정하는 것이 생산비 보장 바짝인데 그 중에서 무게를 잴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이제 수확 감소 보장 방식으로 갔다. 그래서 이런 품목들은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표준 생장일수는 꼭 필요한 것만 암기를 하자. 그래서 풋고추, 그 다음에 홍고추, 브로콜리 이거는 반드시 기억을 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장 수준은 10%, 15%형이 없는 것은 굳이 암기 안 해도 될 것 같다. 지금까지 시험 나온 적도 없고 그거는 시간만 지나면 될 걸 2025년도 12월 기준으로 암기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시험에 2차 1과목에서 나온다면 85%형, 자기 부담 비율 15%형에 가입 가능한 농가, 그죠? 최소 가격 안정제 사업 참여 농가, 벼 재배 면적 감축, 직불금이죠. 직불금 주는 거. 직불금 주는 이유는 정부가 직접 지불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가 농사를 아주 잘 지어요. 동남아보다는 약 3배 정도 생산량을 하기 때문에 쌀이 남아돌아. 다른 작물을 심었으면 좋겠어. 그죠? 그러니까 직불금을 120만 원 내외로 다 지원해 주면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소 가격 안정제 사업 참여 농가, 그 다음에 감축 농가, 일괄 가입 농가. 예, 요 기준인 업무 방법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걸 시험에 출제가 유력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농업소의 안전보험은 이번에도 웬만하면 나올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과거 수입형, 기대 수입형. 그래서 기대 수입형은 기다리라. 기의 기자는 기다릴 기자다. 기다리라. 기다려서 기준 수입을 결정합니다. 그리고 보험 가피자 공식도 기피자입니다. 기준 수입 곱하기 폐율 마이너스 자기 부담. 기대 수입할 때는 기다리라. 얼마나 기다릴까? 기준 수입도 과거 수입은 기준 수입은 평년 수확량이 확정된 것에서 기준 가입 시의 기준 가격이 꼽혀버리면 되지만 기대 수입형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기다려야 된다. 어떻게? 평년 수확량 맞지만 기준가격과 수확기 가격의 큰 값이다. 시험에 나온다면 기준가격이 10,000kg고 그 다음에 수확기 가격이 20,000원을 줄 거라고요. 그러나 이것은 기준가격의 몇 프로? 150% 한도니까 15,000원. 이게 시험에 나올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 트렌드를 봤을 때. 이 중에서 맥스 값, 큰 값이니까 15,000원 곱하기 평년 수확량. 요거 중요합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험에 문제를 풀면서 할 겁니다. 실제 수입은 조수미. 조수미의 본명은 수기다. 수확기 가격이다. 감자의 경우는 뭐 고민할 필요 없죠. 미보상 감소율과 반대로 가면 되죠. 반대로 가서 병충해 감소율을 빼주면 되죠. 예, 이렇게 해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옥수수. 그 다음 기대 수입형일 때 많은 분들이 요거 질문을 많이 해요. 요거는 나올 확률이 높죠. 정확하게 명기가 되기 때문에 어려운 건 아닌데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이 본가입시 평년 수확량보다 큰 경우, 자, 가입시의 평년 수확량은 가입시 평년 수확량이 10,000kg였습니다. 근데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 이번에 평가하면서 재산출해 보니까 틀렸네. 이게 15,000kg가 나왔어. 그러면 어떻게 하지 하는 문제예요.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죠. 평년 수확이 있는데 재산출한 평년 수확이 15,000kg다 이렇게 시면 나올 거예요. 가입할 때 10,000kg인데 지금 조사해보니까 15,000kg야. 그러면 비례보상해야겠죠. 15,000을 가입해 있는 10,000kg밖에 안 했으니까 돈을 더 받을 수는 없으니까 비례보상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기대 수입형의 경우에는 기피자, 기피자다. 이거 써놓고 이 공식이 힘들어 보여. 곱하기 비례보상하자. 15,000kg가 조사됐기 때문에 10,000kg 했기 때문에 비례보상해서 이렇게 하면 돼요. 딱 이렇게 적으세요. 기피자는 그대로 가고 가입할 때 15,000을 해야 되는데 조사를 통해서 15,000kg 알았기 때문에 돈을 더 받을 수는 없어. 돈을 더 받으면 되겠지만 농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비례보상할 수밖에 없다. 이게 간단한 거죠. 그러면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이 본가입시 평년 수확량보다 작은 경우 이것이 8,000kg야. 그거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러면 이것을 평년 수확량을 8,000kg를 조정해야 되겠죠. 10,000kg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재산출한 평년 수확량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메모해 놓으시고 문제 풀이 할 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딱 요거죠. 딱 2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열식을 갖다가 숫자로 써버리면 간단해. 그럼 말로써 표현한 건 되게 어려워. 그죠? 비례보상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똑같습니다. 그 다음 이 담당자도 문과 출신이다 보니까 아주 해석을 며칠 동안 해서 만들어낸 작품이 이거예요. 이게 보시면 피해율이 뭐죠? 농업수익 안정보험에서 피해율은 뭐죠? 기실기죠. 기실기다. 근데 실제 수입은 기준수입에서 실제 조사한 손해, 기준수입이 1억이다 칩시다. 1억. 실제 조사한 손해가 8천만 원 났어. 8천만 원 났다. 실제 손해가 이만큼 났어. 그럼 실제 수입이 얼마죠? 2천만 원이잖아. 실제 수입은 기준 수입은 1억을 가입했는데 손해가 8천만 원 났으니까 그러면 실제 수입이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기준 수입 분해, 기준 수입 마이너스 실제 수입은 기준 수입에서 손해액을 빼니까 요거 가만히 계산해 보면 요거 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는 기준 수입분의 손해액이 피해율이 되는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간단하게 기준 수입분의 손해 난 거야. 기실기 뜻은.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때 시험에 나올 게 이게 복잡하게 보이는 이게 나올 거라고, 이게. 작년에 나왔으니까. 기준가격과 수학가격을 비교해서 기준가격이 수학기 가격보다 같거나 크다 했을 때 기준가격이 10,000원이었는데 수학기 때 가격이 8,000원으로 떨어졌다 이지. 떨어졌을 때 시험에 딱 나오면 박스를 그리세요. 그래서 우리는 바짝물, 옥수수에서는 피해 수확량을 구하죠. 피해 수확량을 구하고 이것이 평년 수확량이 10,000kg인데 평년 수확량이 10,000kg야. 그래서 피해 수확량이 7,000kg라면 수확량은 몇 킬로죠? 3,000이잖아요. 평년 수확량에서 피해 입은 것 빼면 이게 수확량이야. 이렇게 써놓고 시작하면 틀림이 없다는 거지. 수확량은 평년 수확량에서 피해 입은 것 빼니까 3,000kg가 된다. 아마도 이론수상을 볼 때 출제자는 미보상 감수량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리고 혹시 완벽하게 합격을 원하시는 분은 피해 수확량에서 미보상 감수를 빼주면 됩니다. 요거 하나만 체크만 해놓고 실전 문제에서 가상의 문제니까 안 나올 확률이 99%예요. 제가 볼 때. 나오면 논란이 많을 것 같아. 간단하지만. 그래서 나오면 미보상 감수량은 빼줘야겠죠. 보상 안 해주니까. 피해 입은 것은 해주는 거고 미보상 감수량이 300kg 나오면 빼주면 돼. 그냥 그것만 알고 있으면 된다 하는 부분에서 말씀을. 그러니까 손해가 난 것은 이럴 경우에는 요거 손해가 난 거 피해 입은 놈은 기준가격을 해야 되잖아. 피해 입은 놈은 기준가격을 하고 이 수확량 요거 평년 수확량에서 피해 수확량 뺀 게 이게 수확량이죠. 수확량. 이 복잡하게 하지 마시고 시험 문제 나오면 3,000kg를 그대로 하면 돼. 그리고 가격도 이때 가격 차이니까 그때 10,000원에서 8,000원이니까 2,000원에 대해서 손해를 더 입었으냐. 가격이 떨어진 거는 요거잖아. 가격이 올랐을 때 한번 볼까요? 가격이 올랐을 때 수학기 가격이 기준가격 10,000원보다 수학기 때 12,000원이니까 손해가 난 것은 가격으로 인한 손해는 없잖아요. 그죠? 피해 수확량이 입은 것에서 기준가격 이게 손해야. 이렇게 해서 아예 시험 나오면 기준가격 분해, 기준수입분해 손해액을 바로 해버리면 돼. 기실기를 쓰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는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옥수수에서 시험 나오면 기실기 써놓고 요 기실기라고 한 뜻은 요거 풀어보니까 기준수입 손해액이니까 딱딱하니까 기준수입분의 손해액을 계산한 거 바로 넣으세요. 간단하게. 틀렸다고 할 아무런 그게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기준수입분의 손해가 나는 거 그게 피해율이라는 거지. 이렇게 정리합니다. 복잡한 공식 하지 마시고 이것도 이해만 하시고 실제로 그림을 그려놓고 숫자로 대입을 시키면 실수가 적고 정확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수확량 조사를 하지 않아서 조사한 피해 수확량이 없는 경우에 피해 수확량은 0으로 한다. 맞죠? 네, 이렇게 해서 읽어보시면 되고 블루베리는 7월달까지 공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안 나올 확률이 많다. 다만 요거는 요 식이 명확하게 잘못됐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시험 나오면 난리 날 것 같아. 이 대갈로 쓰고 그 다음 소갈로 하고 2개. 요거는 잘못된 식이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출제하면 이직이 폭발 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공부를 일단 패스하는 거죠. 그래서 공부할 것도 많은데 일단 패스해 놓고 나중에 그래도 5점짜리나 1과목에서 이 값을 주어질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럴 경우를 대비해서 나중에 모의고사에 한번 볼 수 있도록 해서 일단 패스하고 목록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공부하는 게 조금 쉬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 2과목.
이 과목은 점점 이제 농업 수입 감소 보장으로 계속해서 농업 수입 안정봉, 가격의 변동이 크다 보니까 정부에서도 모든 품목에서 벼품목, 밭작물에서 자꾸만 추가를 시킵니다. 그래서 할 일이 좀 많아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예찰조사 체크, 과수 16종에서 사과 탄저병 보장해준다. 그리고 적과점 품목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과수 16종에서는 사과 품목이 나오면 포도 품목하고 똑같이 수확량은 착과량 마이너스 사고당 감소를 할게 똑같이 쓰면 돼요. 그러니까 적과점 품목으로 쓰라 하면 사과가 나왔다면 옆에다가 포도 쓰면 돼. 포도하고 똑같거든. 그렇게 해서 해주시고, 이거는 아마도 모의고사 때 한번 출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적과점 품목에 대해서 적과전의 착과 감소 보험금과 과실 손해보험을 구하라 하는 문제하고, 과실 16종에서 사과에 가입한 과수원이다. 그때 수확량과 피해율과 보험금을 구하는 계산과정과 값을 쓰시오 하는 문제는 나올 수 있다. 그때 사과가 나오면 포도 적어놓고 똑같이 풀면 돼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될 것 같다. 자, 손해정도 비율은 20%에서 10% 단위 다 바뀌었지만은 업무방법에서 간혹 가다가 아직도 그대로 존재하는데, 그거는 시험에 안 나올 거다. 구분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나오면 10% 단위로 하겠다 생각을 가지면 공부하는 양이 줄어들 것 같아요. 그걸 구분해서 공부하면 엄청 복잡합니다.